안녕하세요 상상인 여러분, 상담학자의 세상 상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 어린이집 적응기 관련해서 도움을 얻고자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티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 이제 어린이집 처음 보내다 보니까 적응 기간 동안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응 기간을 어떻게 좀 해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 네.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이제 긴급 돌봄을 시작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상상님처럼 그럼 적응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제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때 좀 어떻게 선생님한테 맡기고 와야 되고 제가 좀 어떻게 저희 아이랑 헤어져야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의 마음가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아이를 믿어주는 그런 믿음도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는 기간에 대한 신뢰 역시도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처음의 기간으로 보낼 때 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에게도 조금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언젠간 적응을 잘 하게 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아이가 적응을 하도록 기간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결국에는 그 기간 행복하게 다닐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가져야 될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모의 마음가짐 되게 중요하네요. 우리 아이가 맞아요. 잘 적응할 것이라는 믿음. 네. 그다음에 기관에서도 우리 아이를 잘 챙겨줄 것이라는 네.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그 어린이집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봤는데 적응 기간이 3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한 적응 기간은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좀 조바심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정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기간을 길게 하다 보니까 네.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걱정도 좀 되던데, 사실 적응 기간이 보통 어떤 정도로 되는 편인가요? 그 적응 기간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3주 정도를 보통은 많이 잡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상상님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어린이집을 가는 거다 보니까 더 기간을 길게 3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3주라는 기본적인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해서 연령에 따라서 적응 기간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3주 내지는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적응이라는 것은 아이의 그런 기질적인 문제, 그리고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에 따라서도 개별차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적응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좀 제가 조바심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 헤어질 때 사실 좀 어떻게 헤어져야 아이에게 덜 상처를 입힐지, 혹은 뭐 아이가 좀 더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역으로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제 상상님의 아이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일단 선생님 당연히 나오시니까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이제 어린이집 잘 지내라고 이제 아이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넘겨드리고 나왔었죠. 혹시 그냥 인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로 인사를 하셨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누구누구야, 오늘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따가 엄마가 데리러 올 테니까 편하게 즐겁게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와. 이 정도로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니,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쵸. 처음에 이제 적응을 할 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낯선 선생님이랑 이제 엄마 아빠를 두고 헤어질 때 굉장히 많이 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럴 때 지금 상사님께서 인사를 하고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도 그 이별이라는 과정을 생각을 할 때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사를 하고 조금 이따 만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헤어짐의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잘 모르시고
선생님께 맡기고 도망가듯이 그냥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장난감에 홀리거나 뭐 친구랑 노는 거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이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나중에 아이가 부모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큰 충격과 공포감에 네.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 너가 잘 놀고 있으면은 다시 찾으러 올 거다.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거다. 라는 예고를 해주시고 지금 상사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인사를 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안내도 있지만 또 다시 꼭 돌아올 것이다. 맞아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네, 아, 맞아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그 헤어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계속 운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달래주고 아이가 뭐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잘 가 약간 네. 그렇게 이별을 하기를 사실은 되게 많이 바라고 계실 텐데 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울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애잔하고 네. 뭔가 이렇게 찢어질 듯이 아프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아이를 달랜 다음에 조금 더 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게 된 다음에 발걸음을 돌리시고자 많이 애쓰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달래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너무 좋은데 네. 다만 너무 그 이별의 경험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울음이 또 울음을 낳고 울음이 울음을 또 낳아서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이랑 헤어지는 게 슬퍼서 우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 슬픔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계속 눈물이 쏟아진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헤어진다는 경험 자체가 슬프다는 것만으로 기억이 될 확률도 되게 높아요. 네. 돌아설 때는 확실히 또 돌아서야 되는군요. 네. 사실 또 맞아요. 달래보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잘 달래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울음이 사실 더 커지면 커졌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 어떤 적응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좀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그 처음 오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낯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들을 이용해서 장에다가도 붙여놓고 신발장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 뭐 가방에 같이 붙여두어서 아이가 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거를 금방 익숙해지도록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단 환경 자체도 아이가 좀 집안에서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락하게 꾸미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낯설어하고 힘들어 하다 보니까는 들어오는 입구마다 좀 재미적인 요소들을 심어 놓기도 해요. 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그림들을 곳곳에다 붙여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작은 소동물들을 교실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물고기, 약간 뭐 햄스터 약간 그런 것들을 그렇군요. 길러서 아이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 저희 아이 그때 보니까 신발장 같은데 정말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되게 재밌다 이랬는데 그런 게 또 어떤 적응을 위한 노력들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해주시는 부분이군요. 네. 어떤 아이는 되게 사회성이 좋다고 뭐 한다거나 혹은 우리 아이는 되게 부침성이 좋아가지고 사실 어린이집 적응 안 해도 된다. 바로 그냥 어린이집 생활 혹은 유치원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바로 그냥 적응 기간 없이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적응 기간을 좀 가져야 될까요? 그게 적응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는 실제로 저희 아이는 예전 기간에서도 너무나 무리 없이 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 바로 점심도 먹고 휴식도 하고 정상이가 다 보내다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의 성향이랑 기질을 잘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긴 하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이를 맞이하게 되는 교사와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때보다 지금의 연령 차이도 있고요. 네. 기간이 달라졌다는 거는 그 아이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성향적으로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따라서는 겉으로 뭔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표현되기보다는 그냥 속으로 삭히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부터 너무 무리한 일과를 다 지내게 되면은 오히려 기간을 생각을 할 때 좀 이렇게 마음 한쪽에 굉장히 불편했고 네. 힘들었고 약간 그런 기억들 첫인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너무 무리를 해서 첫날부터 모든 정상일과를 보내는 거는 다소 조금 더 서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새로운 공간에서 어떤 낯선 환경이라는 그 오는 것에서 네. 부담감은 분명히 모든 아이에게 있는 거군요. 맞아요. 네, 제가 많은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 외에도 혹시 학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적응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생후 1년 반부터 이제 다니게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이제 3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처음 적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앞으로 아이가 성장을 해나가면서 겪어내는 과정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타고난 기질 역시도 굉장히 다르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도 어떤 식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역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가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부모님들 네. 역시도.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아이는 이랬는데 다른 아이는 저렇네. 왜 우리 아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가?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많이 조바심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그냥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정말 각 아이마다 다 너무 소중하고 다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 아이의 그런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들을 인정을 해주시면서 더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아이를 만났을 때 네. 아이를 만났을 때도 사실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만났을 때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아이가 적응을 잘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과의 협조를 해서 오늘 내 아이가 어떠한 것들을 하며 놀았는지 무엇을 가장 즐거워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잘 놀았던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기억들이 좋았는지 같이 그런 걸 회상을 해보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더 확장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사실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만나고 나서 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사실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관과 선생님을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기관 생활을 잘 하길 바라는 거는 부모님도 너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모두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와주신 TT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상담학자의 세상에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